조선시대 왕들은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과 건강관리법을 파헤쳐보는 제왕의 질병 시간입니다. 오늘도 갑산 한의원 이상권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권입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네요. 갑자기 추워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한기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을 그런 날씨인데 온천이 굉장히 그리운 시절이죠. 그렇죠. 온천이 되게 그리운 그런 느낌을 받는데 조선시대 왕들 이런 추위 갑자기 몰아닥쳤을 때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요. 온천은 사실은 굉장히 가기 힘들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왕이 한번 어디를 간다 하는 거는 신하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추운 날에 그 신하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그 현종 임금인데 현종 임금 같은 경우에 이제 갈 때 그 이제 준비했던 기록들을 보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움직일 때 양옆에서 섰던 포수, 그러니까는 총을 들고 섰던 포수들이 거의 한 800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호위하는 군사가 한 6천 명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 임금이 한번 온천에 행차하기 위해서는 동원이 됐다는 거죠. 그러네요. 저도 참 온천을 좋아하는데 이 온천을 특히 좋아했던 왕이 있을까요? 특별히 좋아하셨던 왕들은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신데 세종 임금과 현종 임금이 대표적으로 온천을 아주 좋아하셨던 분이죠. 어느 정도로 즐겼을까요? 세종 임금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잘 알다시피 평생 동안 그 안질하고 우리가 풍습이라 해가지고 관절 질환을 굉장히 크게 앓으셨습니다. 관절. 특히 건습이라 해가지고 한쪽 다리가 쩔룩거리면서 걷지를 잘 못하는 그런 질병이 걸렸고, 그다음 어깨도 딱딱하게 굳어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인사를 할 때 목을 잘 숙이지 못하셨고, 그다음 허리를 잘 굽히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사신하고 맞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안지를 치료하는 건데 눈이 통증이 오거나 눈에 핏발이 섰을 때를 치료를 했는데 세종 임금 같은 경우에는 온천을 하고 난 뒤에 눈이 많이 좋아지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현종 임금도 안지를 치료하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하신 기록이 있는데 뭐냐면 숙종 임금 때 숙종도 또 이렇게 눈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앞에 현종 임금과 세종 임금이 안지를 치료하고 난 뒤에 아주 신통한 효과를 보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숙종 임금이 같이 가게 됩니다. 가는데 숙종 임금은 안질이 안 나왔죠. 이게 또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게 제가 듣기로는 호랑이 왕으로 불린 태종도 온천과 관련된 일화가 있다고 그래요. 태종 임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궁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가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원래 조선의 왕들이 대부분 태조 이성계의 어떤 무장의 피를 받아서 산천을 뛰어다닌다든지 무술을 하시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딱 갇혀가서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종기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에 거의 종기가 전혀 안 났는데 갑자기 10번이나 났다 이렇게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엉덩이에? 아니요, 몸 전체에. 그래서 이제 그걸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온천을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아유 젊으신데 무슨 온천이냐, 젊은 사람이 무슨 병이 걸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태종 임금이 하는 말이 젊은 사람은 병도 없나 이렇게 거꾸로 반박하실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이제 온천욕을 하고 싶었지만 못하신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온천을 선호했는지가 궁금해요. 세종이나 현종 임금 같이 온천을 좋아했던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녔던 곳이 보통 온양온천이고 왕들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태종과 태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평산온천이라 해가지고 황해도에 있는 온천을 많이 가셨고 세종 임금 같은 경우는 온양온천이라든지 황해도 평산온천이라든지 아니면 이천온천을 주로 가셨던 것 같고, 그다음 세조 같은 경우에는 고성온천을 주로 가셨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온천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온천은 온양온천입니다. 온양온천. 그리고 세종 임금은 그 온천과 관련된 설화가 많다면서요? 그중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세종 임금 같은 경우는 눈병이 많이 났기 때문에 예. 지봉유설이라는 이수봉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을 보게 되면 지봉유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온천물 중에서 눈에 과연 좋은 온천이 어디냐 이렇게 해서 이제 온천물을 각각 떠가와서는 그걸 비중을 다 재보는 거죠. 예. 근데 재보니까 가장 온천물이 무거웠던 데가 갈산 온천이라는 데인데 예. 그 갈산 온천물을 가지고 하여튼 치료를 하셔가지고 눈병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목욕은 자주 하셨을까요?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조선시대 왕들은 예. 목욕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예. 왜 그렇죠? 왜 그러냐 싶어서 저도 한번 그 기록을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목욕을 하게 되면 땀을 배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땀을 배출하게 되면 땀이라는 게 우리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혈액을 짜서 만든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원기를 많이 손상한다 이렇게 보는 기록. 기를 뺏긴다 어떻게 예.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조심하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한의학에서 목욕이란 이 온천 같은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기를 뺏긴다라고도 아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천 후에 먹으면 좋은 몸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온천하고 난 뒤에는 예. 땀을 많이 뺏겼으니까 우리 몸을 오히려 이제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진액이 많이 배출되니까 따뜻한 삼계탕이라든지 예. 아니면 곰탕이라든지 예. 따뜻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외부로 흘러간 땀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열원을 보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삼계탕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뜻한 삼계탕이라든지 아니면 곰탕이라든지 이런 걸로 빨리 내부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역시 탕 종류가 우리 몸에 좋다는 말씀까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갑산 한의원 이상권 원장과 제왕의 질병, 이 온천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